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태의 만리풍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 좀 심도 있는 분석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개혁특위, 즉 정계특위의 활동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번 달 6월 말로 그 임기가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정계특위에서는 6월 말까지 준연동형 비례대표 법안의 심리를 마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 법안은 국회 안행위 소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행위에서 이 법안을 법사위로 넘겨서 90일 이내에, 그리고 또 본회의로 넘어가서는 60일 이내에 과반석 이상 참석과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내분으로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게 되겠지만 이미 출발한 열차는 종착지를 향해 레일 위를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출된 법안의 뼈대는 정계특위의 심의를 마친 그대로 수정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10월에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 자체만으로도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인데 충분한 토론도 없이 이 법안에 묻혀 들어가 있습니다. 18세 연령, 즉 63만 명의 유권자를 더 늘려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진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역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기준을 250대 50의 기준인 기존의 5대 1의 틀을 깨고 현재는 정확하게는 5.4대 1입니다. 225대 75의 3대 1 기준으로 바꾸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는 법안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주장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궁극적으로 더 늘리려는 꼼수가 숨어 있는 법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반영 비율을 100%로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속이 보여서인지 50%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안 내용 안에 들어가서 실제 계산 공식을 들여다보면 눈속임수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지 내용은 짝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닙니다. 그 도입 근본 취지와 의도보다는 한 석이라도 더 얻어내려는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3명 전원이 서명한 대체 법안인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한 대체 법안은 현 지역구 의석수 253개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270석으로 17석이나 더 늘리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 의석수를 줄이는 것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함께 서명한
석패율 제도 도입 방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영호남에서의 싹쓸이 당선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로 제안된 법입니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교착 상태에 빠진 작금의 상황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검토해 볼 만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석패율 제도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속에 이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석패율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대신 석패율 제도만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과 정의당에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과 3야당이 합의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린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은 내년 총선까지 현실화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의 그 복잡성은 물론이고 계산 방식의 오류 또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6개의 공식을 계산해야 하는데 그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계학의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또 이어서 계산하고 또 결과를 보고 연계하여 계산을 또 해야 합니다. 선거를 치르는 유권자들은 물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 방식들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 스스로도 그 복잡성을 인정하고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 계산 공식 자체도 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현 지역 의석수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을 줄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선 대책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과연 적법한 절차일까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연말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에는 내년 총선 이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 훌쩍 넘어 328명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엄청난 파문을 갖고 올 수 있는 문제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이 현재 253석에서 225개로 축소 조정 합의가 되지 않고 현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 준연동형 비례대표 법안이 통과된 채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경우도 우리는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폐지 주장과 함께 각 정당에서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 그리고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권역별 석패율 제도 도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 없이 법을 통과시킬 경우 그 후 사후 문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현태의 만리풍치에서는 이 부분이 그냥 덮어진 채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절박감 속에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심각성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정현태의 만리풍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